지난번에 그 3월 달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엄청난 여러분들의 그 환영과 지지로 그 소모임이 결성이 됐었는데 그 활동을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많은 또 타박과 그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모임 우리 조중희 우리 회장님께서 저와 함께 준비한 축복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오늘 모시는 우리 가정분들께서도 한번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서 한번 마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협회 가정국의 우리 김동규 우리 이동규? 예, 이동규 우리 사원 박수로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렷 자연스럽게 경례.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크 콘서트니까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5월 달에 가정의 달인데 나는 왜 가정이 없냐. 지금 소모임은 도대체 뭘 하냐. 너희들은 축복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왜 우리에 대한 관심이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조중희 회장님과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5분을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 계시는 우리 하태우 부하사장님 그리고 우리 고바야시 가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직자로서 이게 가정이지만 또 여러분들과 좀 나이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저랑 비슷한 동년배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네, 그런 좀 케이스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안태윤 우리 편하정 예, 가정 같은 경우 여러분들과 같은 이제 학생 입장에서 2년 전에 받으셨죠 축복을? 작년에 작년에 이제 받은 입장이시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어떤 동질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두 가정을 모셨고 지난 3월 달이었나요? 그때 축복 토크 콘서트를 할 때 우리 김중인 가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많은 분들께서 정말 힘들어하셨죠. 예. 축복 다이어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계속 이렇게 토크 콘서트인데 혼자서 막 10분 동안 그냥 무호흡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교체를 했습니다. 너무 반응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가장 어떻게 보면 호흡을 많이 하는 우리 또 이동규 우리 선배님 또 함께 모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 그 가정마다 어떻게 또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질문은 그 들으시면서 우리 조중희 회장님 전화번호를 한번 좀 띄워주시죠. 이 전화에 그냥 익명으로 저희가 처리를 할 테니까 그 010-8014-0506으로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이제 우리 조중희 부장님께서 혹시 오늘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딱 이거 하나 지금 하시러 나오신 건데 예. 그거라도 좀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뭐 없어도 그냥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태우 우리 고바야시 우리 가정께서 먼저 좀 이렇게 축복 가정으로서 좀 기본적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축복받은 하태우 고바야시 요시에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한국 사람이고 여기는 이제 한국 사람 같은 일본인, 국적은 일본인. 네, 아무도 안 믿지만 네, 일본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복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5년 차가 되었는데요. 저희들은 스스로를 되게 바카푸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면 무슨 커플이요? 바카푸르. 이게 일본 말인데 바보 같은 커플을 일본어로는 바카푸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반응이.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사소한 거에도 바보처럼 웃으면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카푸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끝났나요? 네, 저희 축복 받은 과정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14년 10월 1일 날 제가 저희 와이프를 만났는데 그 일주일 전에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와이프의 이름을 들었어요. 근데 저도 신순대 다니고 있었지만 여기도 신순대여가지고 한 학년 후배인데 혹시 아는 친구 아니냐라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잘 몰랐고 같은 학과 후배였지만 잘 모르고 있다가
이름을 들었을 때 피아노 치는 친구인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피아노 치는 친구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아, 네, 그 친구가 이제 다른 분인데 어. 다른 분으로 이제 저희 와이프를 착각해가지고 그러니까 피아노를 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 정도면 좀 마음이 있었다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하여튼 다른 분으로 알아가지고 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솔직한 마음으로 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에 고바야시 요시에라고 쳐보니까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옷차림이 이제 페이스북 프사가 말해도 돼요? 조금 옆으로 떨어져서 그 일본에서 STF를 1년 동안 하셨는데 이제 그 당시에 STF 활동을 하고 있을 당시에 약간 해진 옷과 함께 단발머리인데 이제 막 머리가 뻗쳐 있는, 그래서 약간 네, 여기까지 더 이상 말하면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감당을 못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되게 고민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신앙적으로 고민이 갑자기 많이 생겨가지고 부모님은 받으라고 하는데 갈팡질팡하다가 10월 1일 날 딱 만난 날에 제가 이제 너무 고민이 많이 들어가지고 교수님한테 상담하고 싶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부모님한테 카톡이 왔는데 지금 선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나 지금 교수님이랑 심각하게 상담 중이니까 축복 받을 생각 없다, 제발 오지 말라, 와도 안 만나 줄 거다 하고 교수님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결론이 이제 축복 받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나는 축복 받을 때가 아니다 라는 결론으로 났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부모님한테서 이제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선문대 본관 6층에 이미 와 있다. 잠시만요. 지금 하여튼 뭔가 안 좋아요, 분위기가 지금. 저도 지금 뭔가 지금 하시는 분위기가 지금 좀 뭐 영적으로도 안 좋을 수 있어요. 빨리 수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축복 부모님 오셨으니까 안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받지 않기로 결심을 했었기 때문에 안 받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저녁 식사할 때도 무표정한 표정으로 있다가 이제 끝까지 안 받겠다라고 완고하게 말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일주일 후에 제가 아침마다 이제 신순대이기 때문에 강제로 훈독회를 나가야 돼요. 네, 강제로 이제 신앙이 힘들어도 나가야 돼서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있었던 말씀이 참된 나와 우리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도대체 왜 감동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말장난 같은 말이었는데 뭐냐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참된 나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된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이 그 당시는 제 가슴을 강하게 쳐가지고 왜 부모님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고바야시 요시에를 그렇게나 좋아하시고 잘 어울린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만나보게 되었고, 만나다 보니까 네, 이제 처음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굉장히 다르게 되게 저를 마음 편하게 해주고 되게 재미있으시고. 네,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예. 뭐 하여튼 뭐 계속 뭔가 만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어서 제가 끊은 건데, 예.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지금 갑자기 들어왔는데 괜찮습니까? 잠깐만요. 예. 아니, 저 얘기를 저는 하고 언제 얘기하니? 제가 이따가 기회 드린다고 했잖아요. 좀 이따 하세요. 예. 아니,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왜 안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왜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궁금해서 정말. 일단 그 당시 제가 신앙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어요. 예. 네. 하여튼 뭐 아까 푸사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뭔가 상당히 그 외모에 좀 많이 좀 치중하시는 분 같기도 해요, 느낌에.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외모는 제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야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해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제가 생기셨으니까. 근데 사모님은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모님께서는 처음에 우리 하태우 우리 부학사장님 뵀을 때 뭐 마음에 드셨습니까? 처음에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왜냐하면 남자 얘기만 들었으면 안 되거든요. 예.
어떠신지? 네, 저도 거봐요. 사실 왜냐면 되게 특이한 성격이거든요. 저희 남편이 그래가지고 좀 이야기가,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남편 이름을 다 그때 못 외워서서 뭔가 그 신순대 걔 있잖아, 핫해 이런 식으로 뭐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핫해 아니냐고, 그래서 싫다고 그때 말씀을 했었어요. 저도 말씀을 드리고 너무 안 맞는 것 같다고, 성격이 너무 다르다고, 안 될 것 같다고. 처음에 사실 저도 거절을 그냥 부모님한테 교류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받게 되었네요. 거봐요. 얘기를 다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분들의 마음도 같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마음에 안 드시는 이 매칭이 그러면은 누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그냥 아시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기나 과정이 있었습니까? 저희 그 축복 매칭 사이트가 따로 있잖아요. 저희는 BC 매칭 네네. 사이트만. 근데 저는 예. 그때 일본에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계속 이제 신앙 활동 자체를 일본에서 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되게 그런 사이트가 되게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한국에 비해서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축복을 받을 마음이 있고 축복을 받을 나이가 가까워지면 다 올리는 게 당연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그래서 매칭 사이트에 올리고 저희 남편은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또 사모님이시다 보니까 그런 사이트도 잘 알고 계셔서 또 프로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보고 뭐 마음에 든다 하셔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BC 매칭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축복을 받게 되셨는데 우리 동규 선배님, 이런 우리 케이스가 일본이랑 좀 한국이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한국은 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일단은 제 인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도에 막 축복을 받은 푸릇푸릇한 이제 신혼 부부이고요. 제 사랑하는 와이프도 아래쪽에서 이렇게 저를 지켜보기 위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인사 한번 하시죠. 역시 내조의 여왕. 사실 오늘 왜곡된 이야기를 전달할까봐 불안해서 같이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BC 매칭 웹사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2017년도부터 이 사이트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반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한국에서도 작년 말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5개월 동안 가입자를 살펴보니까 2017년부터 지금까지 가입된 사람들에 비해서 전체 한 10%가 늘어났더라고요. 최근 5개월 동안. 그래서 가입자는 이렇게 상승 곡선을 급격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BC 매칭 웹사이트를 통해서 매칭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태우 고바야시 가정 얘기는 이제 들었는데 또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죠? 예. 궁금하죠? 예. 우리 안태윤 편하정 우리 가정 좀 어떻게 두 분이서 이게 같이 앉게 되셨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럼 저희도 먼저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저희는 더 최근에 축복을 받은 작년 2018년 성화절에 축복을 받은 안태윤 편하정 가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같은 교회 출신이고 같은 지교회에서 그 교회의 사모님께서 저희 둘을 매칭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저도 그리고 저희 대상도 하늘의 역사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적인 좀 기준을 가지고 사모님이 말씀하셨을 때 둘 다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축복을 출발하게 되었고요. 서로 이제 교제하면서도 뭐 잘 맞아서 그리고 서로 축복에 대한 가치를 잘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큰 어려움 없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앉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아직 뭐 얼마 안 됐는데 뭐 어려움 당연히 없는 거죠. 예. 근데 신기한 게 그러면 같은 지교회 서로 간에 나이가 몇 살 차이 나십니까? 2살 차이, 제가 2살 더 많습니다. 네. 그럼 어디 교회신?
충청남도에 청양군이라는 정말 작은 청양 교회가 있는데 아. 그 교회 출신입니다. 청양 하면 딱 느낌 나잖아요, 그죠? 매운 그 고추. 예. 그러면 아주 작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좀 어렸을 때 서로 아셨을 것 같기도 한데 어땠어요? 우리 먼저 이렇게 어땠어요? 네. 예, 알고 있었습니까? 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오빠로만 알고. 교회 오빠. 네, 아, 교회 오빠. 교회 오빠. 그리고 그 좀 성화학생 때 나 오빠 군대 뭐 휴가 때나 이렇게 교회 오면은 그냥 봐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인사를 안 했어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서로 그냥 있구나 정도로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보통은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건 뭔가 어렸을 때 해코지를 했거나 뭐 고무줄을 자르거나 뭔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네. 어렸을 때 어떤 오빠였습니까?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무뚝뚝한 그냥 교회 오빠였나요? 그냥? 사실 고등학교가 달라서 그렇게 많이 같이 생활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런 오빠로 인식하였어요. 좀 착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냥 계속 그냥 착한 오빠 이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착한 오빠는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은데. 근데 어떻게 이제 그 부모님한테 처음 이 착한 오빠, 착하기만 하는 오빠, 공부만 하는 오빠,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좀 어땠습니까? 부모님께서 이제 사모님께서 얘기를 하셨겠지만은 네. 사모님께서 이제 부모님께도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땠어요? 사실 사모님께 처음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아는 태윤이 오빠가 맞나요? 이러고 그랬더니 맞다고 청양교회 안태윤이라고 해서 그래서 네. 아니 나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 근데 사모님이 그 제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날 마무리되고 그날 저녁에 어머니께 전화를 했었어요. 네, 저희 친어머니께 전화를 했었는데 엄마 진짜 태은이 오빠는 정말 좋고 나는 되게 부정적인 마음이 안 든다.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단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같은 교회라는 게 조금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도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치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같은 지역인 것도 하늘의 뜻일 수도 있다. 하늘의 인연이니까 같은 교회, 같은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냥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였다 이런 거죠. 예. 뭐 그럼 우리 안태훈 우리 학생은 어땠어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저도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사모님께서 청평에 이제 작년 기원절 때 같이 갔다가 그 자리에서 사모님께 들었고 저도 처음에 선뜻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쁘고 또 정말 착하게 자라왔다는 거를 저는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서 활동 잘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쁜 대상을 내가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너무 과분한 대상을 맞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에 선뜻 대답하지는 못했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저는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모님께서 매칭해 주신 거니까 그냥 그 좋다고도 말씀 못 드리고 알겠다고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신 거네요. 네. 이렇게 좀 뒤로 좀 조중희 배우님 좀 나와주세요. 예. 계속 뭔가 말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때가 안 됐으니까. 동규 선배님, 네. 이렇게 우리 교회의 사모님이나 아니면은 우리 또 이제 우리 가정부장님 이따 소개를 해드리긴 하겠지만은 가정부장님들이 많은 역할을 사실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부모 매칭이시긴 하지만 부모님들이 참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직자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어떻습니까? 축복을 받을 때에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많나요? 아니면 좀 적나요? 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그게 궁금해서 설문조사를 직접 뿌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직접 제 휴대폰 번호를 걸고 후보자분들 그 축복에 대해서 설문조사 하니까 한번 참여해 주세요라고 설문조사를 돌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정부장님들 뭐 본인이 축복을 받았을 때나 아니면 앞으로 받을 때 누구의 도움을 가장 구하고 싶으세요라는 질문에 가정부장님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셨고 물론 첫 번째는 부모님이시죠. 네, 그렇게 높은 비율로 차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가장 그 매칭에 있어서의 책임을 지고 하시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부장님들이 워낙 또 전문가시거든요. 그냥 눈빛만 딱 봐도 어디서 왔어? 딱 이렇게 한마디 하고 몇 살이야? 몇 마디만 하시면 벌써 딱 따다닥 해가지고 어때? 딱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정부장님들이시거든요. 완전히 전문가세요, 전문가. 예, 근데 생각 외로 우리 가정부장님들 많이 찾아뵙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예, 가정부장님들을 좀 적극적으로 괴롭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부장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시면 부장님들이 딱 이제 자리 세팅하고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겁니다. 네. 우리 부장님 한번 그래도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우리 부장님 한번 예. 우리 서울, 우리 인천에 우리 가정부장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보세요, 우리 부장님들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사실 축복에 관련돼서는 이게 좀 상당히 프라이버시가 많이 걸려 있잖아요. 내가 함부로 또 얘기하기도 참 어렵고 우리 부모님께서도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이 가정부장님들과 상담을 하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지킬 부분들 잘 지켜주시면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 누나, 우리 친 언니처럼 또 이렇게 까람을 맞게 또 많이 사주세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좀 찾아뵈가지고 다 교구에 계시니까 그렇게 진행을 좀 축복에 대한 프로세스를 밟아가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예. 알았어. 자, 조중희 부장님 이제 하실 말씀 한번 한번 하시죠.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부로 소모임 탈퇴를 생각하고 있는 조중희 회장님. 좀 뭐 해야 되죠? 아까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있다면서요. 이미 타이밍이 지나버려 가지고요. 저는 담당이에요. 이제 오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들을 제가 대신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문자가 3개가 왔어요. 일단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답변을 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 받는데 돈이 얼마나 드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네, 축복 헌금에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맞죠? 축복 헌금은 250만 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도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축복식까지의 기간에 원래 스킨십을 아예 하면 안 되나요? 된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먼저 좀 가정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우리 약혼식을 하고 축복식 받기 전까지의 스킨십을 얘기하는데 좀 근데 위험한 발언일 수 있으니까 먼저 동규 선배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이 기준을 가지고 갑자기 좀 약간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네, 일단은 교과서적인 답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약혼 서약서가 약혼식이 진행된 이후의 커플들은 형제 자매 관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간에 하지 않아야 할 행동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오실 것 같은데 그 좀 실제 사례는 직접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태우 고바야시 가정은 약혼식이 있었나요? 네, 약혼식 했어요. 약혼식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지 좀 솔직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약혼식 이후에 이제 손 잡는 것? 좀 약간 솔직한 사람이라서 너무 솔직하게 하면 안 돼요. 네, 손 잡는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네, 정말로. 그리고 이제 약간 갑자기 드는 생각이
처음 스킨십이 이제 선문대에는 은행나무 길이 있어요. 은행나무 길에서 처음으로 손을 잡았는데 2시간 동안 손을 떼지 못했던 네, 타이밍을 몰라가지고 손에 땀이 차는데 땀을 닦고 싶은데 뭔가 언제 빼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대로 2시간 동안. 자 여기서 잠깐만요. 우리 고바야시 사모님 그때 좋았어요, 싫었어요? 솔직하게. 네, 싫지는 않았습니다. 2시간 동안. 근데 그게 제 손에서 나는 땀인지 남편 손에서 나는 땀인지 몰라서 누구 땀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자연스럽게 말려야 되나. 예, 그렇군요. 예. 아, 두 분이 비슷해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우리 가정은 어떠십니까, 안태윤 가정? 저희도 이제 형제 자매 관계로서 뭐 손잡기 정도, 네. 손까지 잡았던 것 같습니다. 뭐 더 마음속으로는 머릿속으로는 많은 걸 하고 싶었지만 형제 자매니까 형제 자매니까 네, 그 손까지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았어요? 어때? 손 처음 잡았을 때 어땠어요? 땀 많이 났나요? 오빠가 원래 손에 땀이 많은 사람이어서 잡는 것도 되게 미안해하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히 약간 싫지 않았어요. 되게 그냥 사람이 손에 땀이 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되게 신기했어요. 사람 손에 땀이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되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좋으면 뭐 땀이 문제겠습니까, 그죠? 예. 하여튼 아주 아름다운 가정이네요. 근데 정말 그 조중희 부장님께서는 또 축복 받으신 지 꽤 되셨던 것 같은데 그 어떠셨어요? 사모님과의 그 어떤 오늘 제 역할은 문자 읽어주는 거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라고요? 아 근데 진짜 문자가 없습니다 이제. 아 이제 없어요? 예, 없어요. 예,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은근히 조중희 부장님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을 보는데 조중희 부장님의 정말 좋은 장점은 그 이분을 만나는 분들은 항상 뭔가 주시려고 하고 오늘은 주제는 축복이라는 아, 예, 주제를 예.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받았던 또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두 분의 가정들은 어떠셨는지 한번 좀 질문을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군대 가기 전에 축복을 받는 게 어떨까요라고 하는 남학생들이 사실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받는 게 괜찮을까요라고 하는 부분인데 두 분의 우리 남자분들께서 어떠신지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자기 생각을. 그 남자 경험상. 이야기보다 여자분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여자분 입장에서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예. 자, 우리 고바야시 우리 사모님 어떠세요? 그 군대 있었습니까? 축복 받았을 때? 아, 네, 그러셨군요. 저희가 장교여가지고 좀 늦게 갔었거든요. 아, 그래서 예. 축복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받았는데 졸업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좀 일반 그 병사보다 좀 길거든요, 기간이. 그래서 좀 더 사실 힘들었고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뭐 OX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군대를 간다고 해서 못 받는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뭐 기다리는 입장도 물론 군대에 가서 있는 입장도 두 입장 다 정말 힘든 입장이라는 거 만약에 기다리는 게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좋은 장단점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뭐 왜냐면 군대 가서 되게 힘든 일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오는데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일을 이렇게 겪어서 말을 들으면 되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뭔가 그런 말조차 좀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나 그런 힘듦을 나한테 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사실 했었던 적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깊어졌던 것 같고 서로의 아픔이나 그런 어려움을 되게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더 발전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다음 우리 여기는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네. 우리 안태윤 우리 학생이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받았지만 이제 후배들 중에서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후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도 이거를 뭐 받아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제 대답을 한 번에 말씀드리면 받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이렇게 축복을 받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왔으면은 어떨까라 생각해봤는데 되게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 군 생활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못 보니까. 왜냐면 지금도 좀씩 좀 거리가 있어서 자주 못 보는데 그것만 해도 좀 힘든데 군대 가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 힘든 거를 저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 견뎌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힘든 순간을 함께 견딘 사람들과, 아니면 물론 다른 힘든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은 사람들, 그 두 사람들 사이에 뭔가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분명히 둘 다 대상도 주체도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받으면 안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받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군대 얘기하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이상해지네요. 예. 특히 이제 6월 달에 또 군대 가는 우리 찬양팀의 우리 이주영 베이스, 예. 하필이면 또 백골 부대를 가요. 하필이면. 예. 축복 받아도 된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른 또 우리 여학생이나 여성분들이 또 줬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또 반대로 그러면 아까처럼 남자분들이 아마 한번 좀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축복 받기 전에 다이어트를 꼭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당연히 저는 여자분에게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바뀌었으니까 하태우 우리 부학사장님, 축복 받기 전에 우리 여자분들이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부권 있어요. 거부권. 네. 안 하셔도 돼요. 왠지 불안합니다. 예. 네, 저는 이제 거부하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일단 저는 사실 그 질문에 대한 것보다 다른 걸 더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네, 하세요 그러면. 네. 뭐냐면 이제 외적인 미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또 남성들 같은 경우도 이제 여자한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신경 쓰고 하는데, 그 올라온 질문에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지금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뭔가 이제 외적인 것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다 예상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학사장님 워낙 또 이렇게 우리 흥부자시거든요. 항상 이게 흥에 겨워서 항상 이렇게 분위기를 잘 만드시기 때문에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죠. 저는 그만큼 항상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저한테 많이 친하게 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저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저희가 만나는 분들 많은 분들 만나보지만 저를 약간 보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반갑다고 하면서 먼저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여성분들의 어떤 질문이 있는데 어떤 축복받은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다이어트에 대해서 뭐 다이어트라고 꼭 집어서 말하기 좀 그렇고,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얘기하자면 저는 외적인 것보다 분명히 내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적인 준비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적인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준비라는 것도 뭐 내적으로 준비하다 보면 뭐 살이 빠진다, 얼굴이 예뻐진다, 뭐 잘생겨진다 이런 게 아니라 내적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잘 준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뭐 표정이 바뀌고 평소에 행동하는 태도가 바뀌고 뭐 그런 외적인 것들, 표정, 행동, 태도, 자세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은 분명히 대상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또 자신의 주체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그런 외적인 내용들이 함께 보여지면은 이 사람이 준비가 잘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외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답이신 것 같아요. 두 분이 말씀이 외적인 것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조진희 부장님은 축복 받고 나서 머리가 빠진 게 아니에요. 받기 전부터 이미 빠져 있었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도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보면은 외적인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진희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은 걸 느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또 질문 또 온 거 있나요? 네, 질문이 왔습니다. 네, 대상과 이제 싸울 수 있잖아요. 서로 이제 싸웠을 때 축복을 깨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극복했나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좀 그 질문 좀 약한 것부터 좀 해주시죠. 네, 하여튼 예, 얘기 예, 아주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러니까 부분이 해결돼야 돼요. 그대로 읽지 네. 마시고 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좀 해주세요. 예. 아, 왜곡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지만. 아, 네네. 예. 하여튼 축복이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축복이 시작인데 지금 우리 고바야시 우리 사모님부터 먼저 좀 그런 위기가 있었나요? 그냥 하태우 부학사님 코치 주지 마시고 방금 얘기하지 마라고 방금 했는데 한번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사례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사례요? 네, 사례가 워낙 많아서 네, 그 위기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저희는 같은 경우는 한번 싸우면 진짜 세게 강하게 싸우거든요. 왜냐면 저는 좀 강한 성격이고 그래서 할 말 안 할 말 전부 다 사실 하는 편이에요. 끝까지 몰아붙이는 편이고 네, 근데 사실 남편이 좀 부드럽게 받아주는 편이어서 다행이긴 한데 진짜 살다 보면 너무 성격도 다르고 뭐 성격뿐만이 아니라 문화나 뭐 싸우는 원인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각 가정마다 다 사정도 다르고 진짜 저희도 많이 싸웠는데 진짜 너무 심하게 싸우면 내가 왜 이 사람이랑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래서 더 축복을 정말 정성을 들이고 올바른 정말 동기로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는 싸우면 그래도 정말 헤어지고 싶을 때 당연히 있죠. 근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났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둘 안에. 그래서 둘이 싸워서 의견이 달라서 엄청 멀어졌을 때 그래도 우리가 다시 처음 만났을 때 시작했던 동기, 우리가 참 가정을 이루자라고 다짐했던 동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 그 동기가 중심점이 된다고나 할까요? 그 중심점이 다시 둘이 이렇게 되게 떨어졌는데 중심점으로 다시 와서 거기서 다시 하나가 돼서 그래도 다시 한번 잘 해보자라는 그런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할까요? 네. 가끔 하태우 박사님 오실 때 보면은 눈이 약간 좀 멍이 들기도 하고 좀 강하게 싸웠나 봐요, 그죠? 예. 하태우 박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뭐 아주 강했던 뭐 에피소드 있나요, 혹시? 사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비 오는 날 우산 썰이 있어가지고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들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 둘이 정말 안 맞았었고 얼마나 사차원적인 제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한번. 예. 여기서 싸우시는 건가요? 비 오는 날이. 근데 그때는 축복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진짜 한 1주, 2주 지났을 때 축복식 끝나고 그때
그때 조금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은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이렇게 조금씩 오는 정도. 그래서 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만나는데 보통 이제 비가 별로 안 오니까 작은 우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산을 갖고 있었고, 근데 멀리서 걸어오는데 진짜 엄청 진짜 무슨 예, 파라솔 같은 큰 우산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괜찮을까 도대체 저걸 왜 갖고 온 걸까 저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짜 엄청 큰 우산을 갖고 오더니 자기 선배가 큰 우산을 새로 샀는데 자기도 샀다고 이거 너무 좋다고 이게 얼마나 큰지 보여주겠다고 막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데 도대체 이걸 왜 자랑을 하는 걸까 네, 좀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축복 받은 지 2주 정도 되면은 그래도 거리가 가까워지려면 보통 머리를 쓴다면 작은 우산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지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큰 파라솔 같은 우산을 갖고 와서 비는 안 맞았지만 진짜 좀 당황을 했죠. 그래서 되게 너무 4차원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뭔가 되게 우산을 쓰고 또 다른 장소로 갔는데 갑자기 눈을 감아보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눈을 감아보라 이러길래 사실 저도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왜 눈을 감으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뽀뽀하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구나. 그 모르는 척하고 눈 감아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뭐였더라? 요시의 빗소리를 들어보세요. 네, 진짜 당황해서 갑자기 빗소리를 들어보라고 해서 저는 되게 당황을 했거든요. 네, 이 사람은 타이밍을 줘도 못 알아먹는구나. 그래서 네, 그래서 진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눈을 감고 있었는데 진짜 진지하게 빗소리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참겠어서 눈을 살짝 떴는데 진짜 너무 진지하게 빗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로맨틱하지 않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네, 그래서 진짜 그때는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진짜 그게 뭐냐고 막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진짜 정말 너무 이렇게 좋은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너무 4차원적이어서 되게 그래서 진짜 일견충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솔직히 지금 봤을 때 말씀하시는 모습이 많이 체념한 모습으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다른 사람과 만나가지고 지금 계속 아주 힘든 과정을 거치고 계시는군요.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안 힘들겠지만 본인이야 좋죠. 근데 우리 요시 사모님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너무 순수해서 그런 점을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야,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안태윤 우리 편하정 가정 자 싸움에 대한 부분들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얘기해 주시죠. 이번에는 우리 여성분께서 먼저. 사실 저희는 축복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한 번도 의견이 다르다거나 다툼이 있다거나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류부터 한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뭔가 의견이 달라서 서로 마음이 상했다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뭔가 답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답변은 네, 그 정도까지만 하세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우리 편하정 우리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안 싸웠어요 한 번도? 네, 솔직히 말씀드려도 저희가 이제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주변에 물론 이렇게 저런 과정을 하태우 부학사장님 가정처럼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축복 가정 부부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왜 다른 커플들은 이렇게 의견이 다르고 서로 그 다름을 존중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뭐 잘 맞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지 않을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처음 축복 받을 때 제가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보다 정말 마음속으로 되게 모시면서 대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제가 잘못한 거고 또 주변에서도 무조건 남자가 잘못한 거다 뭐 이런 거 했는데 그래서 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물론 제가 잘못한 거, 뭐 저희가 뭐 삐그덕거린 것조차도 없지만 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모든 게 좋아 보이고 또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지 않았나. 네, 네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듣겠습니다. 이런 커플도 있네요. 예, 신기하네요. 우리 뭐 아까 동규사원께서는 아까 우리 또 대상분이랑 아까 스타벅스에서 막 싸우시고 계시던데. 예. 이게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에요. 이거는 좀 이상한 어떻게 보면 좀 모습일 수 있고 아까 싸웠잖아요, 그죠? 예, 또 좀 얘기하시죠. 네, 절대 싸우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일방적으로 제가 그냥 훈계를 받는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야, 집에 가면 또 혼나겠다 또. 농담이고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축복을 받으시면은 20년 넘게 살았던 남자랑 여자가 만나다 보니까 서로 성격이 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 와이프도 성격으로 보면은 봄철기나 여름철기 같은 사람이에요. 되게 마음이 따뜻하고 눈물도 많고 감성적인 사람인데 저는 좀 가을이나 겨울 같은 사람이에요. 좀 마음이 차갑고 무뚝뚝한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복종을 하고 있고요. 네. 남편들이 이제 앞으로 평화롭게 가정 생활을 하려면 일단 아내 말에 절대 복종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좀 싸운 적이 있긴 있죠. 좀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서로 막 감정이 이렇게 격해져서 막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 분명히 서로한테 상처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먼저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멈춰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진짜 막 엄청 이렇게 터질 것 같은 상황에서 한번 이제 안 돼, 정신 차려 이동규, 막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가다듬고 그 자리에서 서로 화내지 않고 좀 한 10분만 밖에 나갔다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화가 좀 가라앉으면서 좀 생각이 차분해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거는 좀 내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잘 넘어가시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많은 분들은 축복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안태윤 편하정 가정은 뭐 아직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세이고 박사장님. 예. 축복 받자마자 우리가 항상 그 스트러글링 어게인스트 뭐 하면서 이제 저도 사실 축복 받자마자 가장 많이 싸웠던 시기가 축복 받고 나서 1, 2년 사이가 아마 가장 많이 싸웠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별로 안 싸우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저도 이제 받고 나서 엄청 싸우고 왜냐면 다르니까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부딪혔다가 제가 이제 한 15년, 20년 됐거든요. 받은 지.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또 싸웠어요. 예. 좀 뭔가 나아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속 학부모 모임에 갔다 온 얘기를 왜 저한테 하냐고요. 그 원바들끼리 뭔가 싸운 것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뭔가 얘기를 해요. 학부모 모임에 어떤 누구 해서 제 속마음은 옛날에는 제가 이거 듣지도 않았어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거를 내가 뭐하러 듣냐라는 생각 때문에 싸웠는데 저도 이제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고 이제 관록도 있고 이럴 때는 들어줘야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10분 동안 열심히 들었거든요. 10분 동안 열심히 듣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테니스 코트에 테니스라는 사람들
1, 2, 3. 3주 정도밖에 안 봤어요. 잠깐. 갑자기 제 아내가 내 말 듣고 있어 지금? 아 제가 지금까지 10분 동안 들은 건 뭡니까 지금? 10분 동안 들었는데 잠깐 3초 동안 딴 거 봤다고 지금 내 말 지금 듣고 있어?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또 싸웠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간다고 뭐가 이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조진기 부장님 뭐 왜 갑자기 또 뭐 일어나세요? 네, 나중에 가족 치료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질문이 한 35가지 정도 계속 지금 막 쏟아져 오고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질문 다 읽을 수도 없고. 하나, 좀 몇 가지만 좀 해도 될까요? 한 가지만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또 괜찮습니까? 예. 한 가지 정도? 어떻게 고르지? 빨리 이거를? 보세요, 빨리. 그러면 순서, 네. 네, 순서대로 온 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 축복까지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대상자가 결정된 또는 약혼을 받았던 미리 좀 일찍 받았던 경우에 내년 축복까지 어떻게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잘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이런 부분 정말 재밌는 질문이 많은데요. 이 부분 간단하게 한 분에게만 좀 답변을 좀 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먼저 선배 가정들께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약혼까지 지금 하거나 아니면 이제 거의 이제 교제 부모님 이제 허락하에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축복식까지는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잖아요. 6개월, 7개월, 8개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한번 조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규 사원께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예. 네, 일단 드는 생각은 이미 약혼을 받았고 이제 축복까지 많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어떻게 버텨야 하나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 질문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게 뭔가 스킨십이라던가 빨리 친해지고 싶은데 축복을 받기 전에는 제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또 저의 경우는 우리들이 왜 축복을 받고자 하는지 그 본인의 마음을 많이 되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마음이 먼저 가장 가까워지는 것이 출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축복을 전에는 스킨십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친해지지 못하지만 그 기간을 오히려 잘 활용해서 마음과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시간,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학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평생 동안 싸우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을 알아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둘은 이제 취미가 굉장히 안 맞거든요. 그 중에 딱 하나 맞는 것이 이제 대화하기인데 그 외에는 다른 가정에게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네. 근데 진행은 제가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잊고 있었어요. 예, 방금 이제 얘기했던 그 내용을 고바야시 사모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아까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도 근데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실 제가 정말 제약이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제 주변에도 되게 약혼이 빨리 된 사람과 축복식과 정말 가까운 날짜에 약혼이 된 사람들은 정말 차이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사실 안타까운 마음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들었었어요. 하지만 진짜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진짜 마음이 친해진다라기보다는 정말 왜냐면 축복이니까 이게 일반 사회 결혼이랑 다른 점이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본인과 하나님 참 부모님과의 관계 그런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정말 인생 살면서 이렇게 진지하고 정말 심각하게 그런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그런 기간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버티지? 왜 이렇게 길지? 왜 나는 약혼이 빨리 돼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진짜 그 긴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고 하나님이
본인 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지, 어떤 걸 원하고 계실지 정말 신앙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다음에 우리 또 두 가정 말씀 한번 해주시죠. 조언을 한번 해주시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저희는 이제 교류를 시작하고 나서 축복을 같이 받기로 결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거는 함께 정성을 함께 같은 시간에 매일 드리기 시작했고, 일단 그 정성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뭐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공간은 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시간에 또 하나님 부모님을 중심 삼고 함께 정성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준비를 잘 할 수 있었고, 만나서는 두 가지를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만나서뿐만 아니라 서로 교류할 때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지난 날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 두 번째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떤 미래를 그려 나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친해질 수 있었고 교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빠가 말했던 것처럼 역시 같은 시간에 같이 정성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정말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온전히 저희 둘만 생각할 수 있는 하늘 부모님 앞에 저희가 참 가정을 이루겠습니다라는 그 목적 하에 정성을 드린다는 것만으로도 심정적으로 되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뭔가 같은 시간에 같이 정성을 들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동규 선배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두 가정이 너무 훌륭한 답변을 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한번 해봤어요. 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로서 1년 뒤에 우리에게 쓰는 편지를 저희 가정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들이 있어요. 축복을 받고 나서 설렘, 그리고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걱정되는 마음을 1년 뒤에 있는 상대방한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이거를 개봉하되 우리가 지금은 이런 상황이겠지만 1년 뒤에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한번 써보시고 1년 뒤에 개봉해보잖아요. 그럼 손발이 되게 오그라들어요. 우리가 이랬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가?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법도 좀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축복에 대한 뭐 의의와 가치도 교육을 많이 받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어떻게 또 축복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이제 정답은 아니고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축복을 준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방금 얘기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 우리가 발견하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축복이 끝이 아니라 이제 정말 이 가정이로서 내 신앙에 제대로 된 출발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새 가정의 얘기를 들으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또 우리 여기에는 또 축복 가정도 계시고 또 축복을 준비하시는 우리 식구들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과정 속에서 그 이후에도 자녀를 낳는 이 과정 속에서도 서로 좀 힘이 되어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축복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